예, 허준쌤 TV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예, 예, 말씀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JJ 칼럼의 주제는 대통령님, 당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의 66번째 생신을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기 위해 서청대로 발걸음을 옮기시어 긴거리의 행진과 서청대에서의 축하 태극기 집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애국 우파 국민들의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행사를 중계해 주신 허준 선생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서울역에서 펼쳐진 김정은 돼지새끼 인공기 한반도기 화형식 행사가 1년 넘게 어려움과 고통과 온갖 분탕질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어왔던 수고의 열매가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서 그동안 쓰레기 언론 방송에 세뇌되고 부하 뇌동되었던 국민들을 깨우는 단처가 되었음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김정은 인공기 등을 태우는 화형식이 점점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미국 교민사회까지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가리려 해도, 아무리 귀를 가리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이 진실을,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화형식 릴레이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화문에 모였다가 대통령님 파면과 구속, 그리고 부정선거로 얼룩진 5구 대통령 선거에 낙심했던 소위 보수 국민들이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의원, 그리고 태극기 시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어온 태극기 집회와 그간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태극기 집회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만 원대 육박하는 도시락을 처먹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문시 일당들에 대한 분노가 끊어지지 않고 최저임금 16.4%를 올려 그러지 않아도 경기 불황으로 허덕이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에게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경영에 막대한 축을 주고 있는 이 문정권, 그나마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에게는 실직의 고통을 주고 있고, 어렵사리 구한 직장에서조차 근로시간 단축이다 뭐다 해서 수입 자체가 줄어들게 하고 있는 이 문정권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악행을 찾아서 그런 일만 찾아 행하는 정말 악행 전문가들 같은 그런 악마 같은 자들입니다. 그 결과 1월 한 달에만 일자리가 무려 39만 개가 날아갔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저과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관련한 회의를 한다고 정작 문 씨 자신이 모든 일자리를 다 막아버리고 무너뜨리면서 장관들에게 혁신을 강조하고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는 개소리를 날마다 연일 짓거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한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마라 한다는 것입니까? 법인세 올리고 임금 올리고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이자가 과연 제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시장경제의 원칙을 알고 있는 자입니까?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의 초호황으로 연일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기업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미국의 경우는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신규 투자와 더불어 건설 경기가 초호황으로 역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긍정적 순환 구조로 내수 경제가 회복되는 순탄한 성장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는 지금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고 악순환의 고리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취업 절벽이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 나라를 8개월 만에 작살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북한 헌법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북한 괴뢰 집단의 헌법 서문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몇 자 옮겨봤습니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라.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되어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제도는 블라블라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여러분, 3개항의 북계 헌법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람 중심, 사람을 대표하는 이런 내용들을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와 연상이 됩니까? 그자가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어쩌면 이렇게 찰떡같이 저들과 궁합이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자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원 부원, 철도, 항공운수, 최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토지,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된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2만 개 공약은 사회주의 체제, 즉 국가가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갖고자 하는 데서 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추미애가 얘기했던 국가 토지 국유제, 이것이 바로 사회 민주주의, 추미애가 주장했던 내용과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북한은 교육, 의료 등의 모든 것이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인력, 즉 공무원이 증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공무원 8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 모든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에서 실시하는 낙후되고 이미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조건 북한 괴뢰 집단 따라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의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추미애는 향후 20년간 더 장기 집권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개가 웃고 소가 울고 갈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끌려 내려올 판에 장기 집권이 웬 말입니까? 착각도 급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따블당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계엄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 5년은 짧으니 8년 해먹겠다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방 분권이라는 비스켓을 던져서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해보려는 저들의 속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꼼수가 정말로 악취가 납니다. 정말로 역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2월 9일 전국의 대학들이 태극기를 들고 평창에 간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탈북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평창으로 향하고 각 가정마다 또 들고 다니는 가방과 차량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붙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3월 1일에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인파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과 세종로에 집결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3.1절 단 한 번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 구명하고 문벌고 끌어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빨갱이 종북 친북자애들을 모조리 박멸할 때까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소탕 박멸 작전에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어쩔 줄 몰라서 허덕이고 있고 좌충수에 또 좌충수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쇼통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비웃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벌레소년의 평창유감 종북주의라는 랩송이 100만 뷰를 넘어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장년층에는 옹해야 개나줘라라는 노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세대와 세대를 넘어 문물고 규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9명을 백악관에 초청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탈북자와의 면담이 북한을 압박하는 신무기라고 그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를 만나는 것은 부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인권조차 없는 북한을 목숨 걸고 탈출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온 이들을 정작 만나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씁쓸한 마음 달랠 길 없습니다. 문재인 이 자는 정말 뭐하는 자인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대변인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북에서 내려온 자들이 46명인지 47명인지조차 모르다가 기자들이 그 기사를 내보내자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 북에 내려온 자가 47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원래 올림픽위원회에 명단이 접수된 인원은 46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된 것은 선수단을 지원하러 온 것으로 보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애들로 변명을 하는 꼬라지가 정말로 볼썽사납습니다. 이 자들이 정말 정신머리가 있는 겁니까? 바보입니까?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조차 모르는 게 큰 문제이고 엄청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는 이자들을 국민 혈세로 밥을 먹여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장 끌어다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물일당들의 수준이 이 모양입니다. 하는 짓마다 사고를 칩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면 분명 조만간 터져도 터질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것이 터질 것 같습니다. 대세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람 불 때 연날리라는 말이 있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옵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하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승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춤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물쭈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애국은 모이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에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서초행대에 계시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린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안일함으로 인해 이 나라가 이렇게 적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쩌시렵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이 시간, 이 지금 우리가 머뭇거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방관하고 눈을 감아야 되겠습니까?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나갑시다.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작은 태극기 민초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제주도 능력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다만 주말마다 태극기 들고 집회 현장에 나가 우리 대통령님 생각하며 탄핵무효를 외치고 즉각 속박을 외치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이 작은 몸짓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몸짓이 뭉치고 뭉치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반드시 잠자던 국민, 등 돌렸던 국민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의 소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포효를 듣고 문재안과 저 쥐사빠 일당들의 심장이 쪼그라들고 겁에 질려 벌벌 떨 것이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시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물과 저 일당들이 쇼통을 하고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세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대세는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대세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지난 겨울과 3.10 사태 때 우리 동지 5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혹한에도 아랑곳 않고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나온 위대한 애국 동지들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있었기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망설이지 맙시다. 나갑시다. 서울역 태극기 집회, 이곳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이 집회의 정의와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결정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좌고면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망설이지 맙시다. 어제는 동지였다가 분탕질에 휩싸여 잠시 둥지를 떠난 여러분, 어디에 진실이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끼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서로 넉넉히 용납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 우리 대통령님 탄핵을 찬성하고 출당하고 제명시킨 자들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찌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님 배신하고 역적질한 놈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명을 원하시는 여러분이라면 태극기 들고 서울역으로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제 우리 함께 태극기를 들고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웁시다. 지금은 책 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팬클럽 모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개모임하듯 이리저리 떠들며 3, 4, 5 몰려다닐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실입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극기를 드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쫓고 있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지, 책팔이인지 아니면 대통령팔이인지 분탕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태극기를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태극기를 드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 위해 태극기를 드셨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대한애국당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야 할 곳은 바로 내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듭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왜 태극기를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외칩니다. 나는 웅변합니다.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